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공룡기업 이 월마트와 또 세계 패권을 노리는 신생 IT 선두주자 아마존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뉴욕 증시에 투자를 하는 스학개미들에게 여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대부분 스학개미들은 애플, 혹시 엔비디아,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닐까? 이렇게들 답을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자,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현재 시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가에다가 발행수를 곱한 것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 올리면 내가 지금 당장 애플의 주식을 한 한 톨에 빠진 듯이 100%를 다 사겠다 해서 필요한 돈, 그 돈이 얼마냐, 이게 시가총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뉴욕 증시에서는 마켓 밸류 MV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뭐 증권 투자를 할 때는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또 M&A를 할 때는 중요한 지표이긴 해요. 그러나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그 돈이 회사에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시가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차례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주가가 오른다든지 이러면 시가총액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수도 있고 2배, 3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념상의 상상 속의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한 대학 교수들이,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기업이 크다 작다를 할 때의 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요, 매출 지표입니다. 매출이라는 게 돈을 받을 목적으로 판 금액, 돈 받고 판 매출, 판매를 흔히 이제 그 매출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레비뉴라고 그럽니다. 단순 판매, 세일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판매, 기업이 돈을 벌려면 일단 물건을 팔아야 판 돈에서 이익도 남고 또 종업원들 급여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1차적인 그 수지 활동의 행동은 매출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는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투자한 금액 중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1차 관문이 매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 1등 월마트입니다. 자, 이게 우리 좀 애플에만 익숙해져 있는 스학개미들한테는 조금 생경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들한테는 지금도 또 2012년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려 13년 동안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2등은 어디냐? 2등은 아마존입니다. 자, 1등, 2등 이 두 기업이 유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전통의 그 레가시 유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은 온라인 IT를 통한 신기술 유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싸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 단순한 덩치 싸움을 떠나서요, 전통의 산업이 이기느냐, 신기술의 IT가 이기느냐, 또 서로 이기고 지는 그 결과는 뭐 뻔하다 하더라도 어떤 기술로, IT 기업은 어떤 기술로, 또 그 재래식 레가시 전통기업 어떤 기술로 아마존의 공격을 방어했느냐, 여기서는 많은 시사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통 온라인을 하고 있는 쿠팡이라든가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미 매출 규모에서 전통적인 유통산업을 다 제쳐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통산업 하면 롯데가 있죠. 또 그 밖에 뭐 신세계 또는 뭐 이마트 등등의 회사가 있지만요, 매출 순위로는 쿠팡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근데 이 쿠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업을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에요.
그 창업주 이제 김범석 씨가 미국 시민권자인데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공시 의무가 미국에서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시 의무가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재래 유통산업들은 완전히 토종산업이 죽었다. 이러고 상당히 지금 비분관계해 있는데 지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 자, 미국은 전통의 유통산업이라는 재래식 유통산업이라는 월마트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마존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아마존이라고 그러지만 전통의 그러니까 레가시 산업인 월마트가 아직은 미국의 1등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3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월마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월마트라는 회사 세계 1위의 기업인 만큼 어떻게 컸고 또 어떻게 했길래 아마존의 경쟁을 지금 물리칠 수 있느냐, 이거 주목되지 않습니까? 자, 이 월마트라는 회사는요, 월마트라는 회사는 미국의 중부 지방, 그러니까 미주리주라든지 또는 그 미시시피강 상류 지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 지역의 특성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은 동쪽 끝과 서쪽 끝이에요. 해안가가 있고 비교적 땅이 비옥한데, 근데 가운데는 개척이 굉장히 늦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늦게 됐지만 잠재력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 저도 이곳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월마트가 창업주가 샘 월턴인데요. 이분이 미주리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미주리 대학에 가면 월마트 기념관도 있고 샘 월턴의 인생 서적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세인트루이스라든지 일대 지역은 월마트 경제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서부에서 시작을 했냐? 이분 출생지가 미주리주 바로 아래 아칸소예요. 아칸소라는 데는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정말로 깡촌입니다. 가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공부 외에는 할 게 없는 그런, 농부들은 농사 지을 외에 할 게 없는 그런 깡촌이었어요. 자, 여기서 미주리 대학을 입학한 샘 월턴이 미국 ROTC로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한 베테랑 출신이에요. 군 제대하고 나서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군 부대에 가서 군 제대 장병들에게 주는 융자금, 군 제대 장병자 융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부 지방에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땅값도 싸고. 이 샘 월턴이 착안한 것은 여기다가 대규모 유통센터를 만들자.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 경제가 집약되어 있는 동부와 서부, 서부는 동부의 상품을 나누고 서부의 상품은 동부로 나눈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유통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샘 월턴이 내건 슬로건. 자, 이 월마트 하면 지금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가장 상징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Everyday Low Pr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EDPR이라는 건데요. Everyday, 매일같이 Low Price, 낮은 가격을 제시하겠다. 자, 이 월마트에 가면요, 많은 상품들이, 없는 상품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고가품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실속 위주의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어떤 대형마트죠. 여기에 들어가면요, 우선 가격이 눈에 띕니다. 그 가격 간판에 가격 시세표가 공중에 있던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이 주르륵 떨어지는 모습, 저희가 나중에 동영상을 준비하면 보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달러 했는데 9달러, 8달러로 주르륵 떨어지는, 매일매일 같이 가격이 싸다. 한마디로 월마트의 전략은 싸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보다 싸니까 여기 와라. 우선 물류 유통 단지를 유지하는데 땅값이 싸니까 물건을 싸게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요,
미국의 직장 중에서 고용원들한테 가장 급여를 적게 주는 회사로 노토리우스,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이 월마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에는 입사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여기에 대해 샘 월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월마트에 와서 사업을 배워라. 그리고 몇 년 하다가 다른 데 가면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잘 팔려간다. 그러나 월마트에 있을 때는 우리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다. 가격도 상품 판매도 싼 값, 여러분 임금도 싸다. 거기에 불평할 것 같으면 입사하지 말라. 이런 자신감, 이런 걸 하나의 선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임금비도 줄인 회사야? 굉장히 고린잡이, 자린고비 경영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요, 만약에 월마트에서 뭐 장난감을 하나 샀다. 근데 똑같은 제품이 다른 월마트가 아닌 다른 가게에서 샀는데 그 가격이 월마트보다 더 싸더라. 아니면 지금 월마트에서 10불에 샀다 이러면 그 똑같은 상품을 다른 가게에서 9불 99센트다 하고 사진을 찍어 오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가져와도 물론이고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월마트는 그 자리에서 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월마트에서는 가격 흥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월마트에서는 가장 싸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가지를 썼다 그러면 다른 회사 영수증이나 사진 가지고 가면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싼 전략으로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마존이 다가오면서 위기를 맞게 되죠. 자, 아마존은 아예 점포가 없잖아요. 아마존은 원래 이제 책으로부터 시작한 회사인데, 그래서 아마존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 대목이 경영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연구 대상,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반면교사 또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월마트가 완전히 이기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그 시소 경쟁, 타이트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앞서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월마트가 아마존을 앞서고 있다라는 데까지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이어서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은 2편에서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2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